안녕하세요. 정당한 암보험금TV 김국장입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진단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환우약 카페 같은 포털에서 지식 나눔을 하다 보면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질문들을 종종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에게 보험금을 받아달라고 의뢰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앞서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진단 확정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약관에 규정한 암의 진단 확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암,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피부암자가 암,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즉 병리의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기초. 세 번째, 위 방법에 의한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암으로 진단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상 암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럼 암의 진단 확정과 관련한 분쟁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망에 이른 경우입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이중 증세를 보여서 급하게 병원을 방문했고 응급실에서 겨우 CT를 찍은 후 CT 소견에서는 간에 종괴가 확인됐고 그 종괴가 담낭을 침범한 당남염 소견도 확인됐습니다. 의사는 종양절제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담남염 증세가 갑자기 악화돼서 사망에 이른 건입니다. 우선 CT 촬영 소견을 살펴보면 R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증이고요. 판크레아스 캔서 위드 CBO 인베이전, 담낭을 침범한 췌장암 의심,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환자를 치료한 의사는 이 CT 소견을 토대로 췌장 두부에 4.5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고 췌장암이 강력히 의심됩니다. 입원해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췌장 종괴에 의한 담낭염의 급격한 악화로 사망하셨습니다. 조직검사는 실시하지 못했으나 췌장암이 유력한 소견입니다. 라고 소견을 했습니다. 진단은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 신생물, 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하셨고요. 사례자는 이 CT 기록하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보험회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이 서류만으로는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요. 이 사례는 CT 판독 소견과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에 작성한 소견이 약관이 정한 암으로 진단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면책에 대한 규정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취지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이 사건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과 나온 대로 저희가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한편 CI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이 있어서 말기 폐질환 진단비의 경우도 이 사례하고 대단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약관상 말기 폐질환의 보험금 지급 조건을 살펴보면 약관에 표시된 말기 폐질환 진단 조건은 첫 번째가 영구적인 산소 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이고, 두 번째가 평상시 FEV1 검사가 정상 예측치의 25% 이하인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FEV1 검사, 이는 이제 1초간 최대 호기량 검사를 말하는 것이고, 검사 방법은 호루라기처럼 숨을 크게 내불면서 더 하면서 강한 숨을 내뱉을 때 그 호흡량을 얘기를 합니다. 즉, 영구적인 산소 공급 치료가 요구된과 동시에 1초간 최대 호기량이 정상치의 25% 이하인 경우에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례자 같은 경우 이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진단서를 보면 진단명은 상세불병의 폐렴이고, 의사가 작성한 소견을 보면 폐손상이 심한 상태로 자가호흡 유지가 안 되고 5개월 이상 인공호흡기 치료받았으며 만성호흡부전 상태입니다. 향후 영구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은 폐손상이 심해서 자가호흡 유지가 힘들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보호자는 이 진단서를 첨부해서 말기 폐질환 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약관이 정한 FEV1 1초간 최대 호기량 검사 기록이 없다, 이보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사례예요. 이 사례자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약관의 내용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점을 주장했고요. 말기 폐질환 진단비 전부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직검사 결과지 병명란에 suggestive 또는 suspicious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약관이 정하는 암의 진단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을 떼어내기 어렵고 위험한 췌장이나 폐, 간 등의 종양에 대해서 주로 미세 반응 흡인 검사를 이용해서 채취한 종양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는데, 미세 반응 흡인 검사 경우에는 채취한 종양의 크기가 너무 작고 종양의 양이 너무 작아서 병리과 의사 선생님들은 관행적으로 조직검사 결과지에 suggestive 또는 suspicious라는 단어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례자의 경우도 췌장에서 확인된 전개에 대해서 미세 반응 흡인 검사를 통해 종양세포를 채취해보고 조직검사를 했고요. 그 결과 아래 조직검사 결과지처럼 기재를 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기재된 상병명을 보면 suggestive of neuroendocrine tumor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이 조직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췌장의 양성신생물이라고 진단서를 발행했습니다. 진단서를 보면 췌장의 양성신생물이라고 진단하시면서 진단코드 D136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비고란에 췌장 두부의 신경내분비 조양 그레이드 1으로 진단받았으며 주기적인 경과 관찰이 예정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사례자는 상기 진단서하고 조직검사 결과를 첨부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조직검사 결과지에 suggestive라는 단어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서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추정 진단에 불과하다, 치료 의사의 진단으로도 암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사례입니다. suggestive, suspicious,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의심되는 또는 연상되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병리학에서는 진단의 가능성은 높으나
검체량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특수 염색 소견이 불분명한 경우, 이럴 경우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뜻은 거의 확실한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보면은 그 서제스티브의 병리학적 의미, 치료의사의 진단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으로 암보험금 전부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제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에 의한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암으로 진단될 만한 진료기록이나 암의 치료에 부합하는 진료기록도 암의 진단 확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조직검사 결과지 병명란에 서제스티브 또는 서스피시어라는 단어는 의증 또는 추정 진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병리학적으로는 확정 진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말기 폐질환의 경우 FEV1 1초간 최대 호기량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을 유지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성보험금분석센터는 여러분들이 받은 진단이 보험에 적합한 진단인지, 정당한 암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아무 비용 없이 무료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거절 주장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암 등 어떤 진단을 받았든 간에 일반암 보험금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보험증권 단 3가지만 제공하시면 추가로 청구할 보험금이 있는지 아무런 조건 없이 확인해 드립니다. 단 한 번의 확인만으로 때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추가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암보험금, 아는 만큼 정당한 보험금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암의 진단 확정에 대한 분쟁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대장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진단을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암은 맞는데 약관상 특정암이다 혹은 소액암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일반암 보험금의 10%, 20%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암보험금 전부를 기대했던 계약자들은 억울해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암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로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부당하고 억울한 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과감하게 눌러주세요. 정당한 암보험금 TV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